다양한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춤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발 지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삼전릭스 동반 하락하며 오늘 코스피 현재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진 수급이 다시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움직이지 않던 종목들 드디어 움직여줄 타이밍인지, 앞으로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워가면 좋을지 주춤 콜콜콜과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주춤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줄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시나요? 많이 빠지고 있긴 하네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는 별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순환매가 돈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꺾였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매수 흐름은 안 들어올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슈 ADR 상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ADR 상장도 알고 있는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빠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방송한 게 도대체 뭐가 됩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3개월 정도 동안 계속 순환매 돈다,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또는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하면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빠지는 건 돈이 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을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1, 2년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장만 봤단 말이죠. 제가 과거에 2009년부터 11년까지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상승장이었어요. 그때 상승장이 끝나고 날 때 제가 2011년에 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때 제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빚을 졌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늘 올라가기만 했고 늘 괜찮았던 시장인데 왜 이렇게 바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계절이 있구나. 주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환절기라는 게 존재하고 상승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락장이라는 게 존재하구나라는 걸, 그걸 깨닫고 알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테마라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비싸다 생각해서 안 사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서 또 이제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점점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나오다가 이제 환절기,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하락장이 옵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또 지나면 언젠가 또 가을이 올 거고, 그 다음 또 겨울이 오겠죠. 그건 예측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건요, 오늘 하루 일일비할 거로 보면은 왜 빠지나 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그냥 흐름으로만 이해하시게 된다면 그냥 환절기,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순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2차전지가 그랬듯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안 갔거든요, 그때도. 근데 2차전지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를 막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쥐락펴락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들도 반도체 테마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 테마도 실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2차전지도 실적이 있었고, 로봇도 실적이 있었고, 백신 관련주도 실적이 있었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실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지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기가 힘들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이미 6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흔들리기 시작했죠. 사실 5월 달부터 해서 큰 이슈,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막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인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저거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매수가 자꾸 줄어든다라는 거고,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예탁금이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증시에 매수하려고 대기했던 자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매수 예탁금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내려갈 때 매수해 줄 수 있는 현금, 총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테마주, 그러니까 대형 테마가 끝나게 될 때 완전히 그냥 폭락으로 가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돈이 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코스피를 볼 게 아니다라고 지금 거의 한 달 내도록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어떤 차트를 보라고 하냐면 코스닥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소형주 차트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소형주는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내려왔다가 올라갔지만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소형주 차트는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소형주들은 조정이 좀 끝나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침장, 그러니까 오전장 완전히 9시부터 10시까지만 본다고 하면요. 지수가 그래도 뭐 올라오는 쪽이 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흘러갔었습니다만은 장 후반 들으면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습니다만은 뒤로 빠지면서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밀려왔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 때문이고, 걔들은 문제가 뭐냐면 빠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상품들에서도 계속 팔아버리기 때문에 빠져내려가면은 뭐 5%, 3% 빠질 게 3%, 5% 빠질 게 10%까지 빠지고 8%, 9%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어차피 흔들릴 거는 이제 뻔할 뻔짜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은 어차피 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사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건 제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굳이 거기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 돈이 돌 건데 왜 자꾸 거기를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쪽들이 올라갈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쪽만 올라갔지 나머지는 다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싼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옥석만 좀 가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옥석 가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사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대놓고도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 수치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다음 섹터를 좀 노려가지고 지금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약 바이오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지컬 AI라고 하죠. AI 관련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주라든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로봇 부품 관련주로 이렇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 보도 자료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저기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특히나 우리 구두 닦기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많은 개미들이 사게 되면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인 건데, 어쨌든 구두 닦기 이론처럼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하물며 지금 이 방송 댓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들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 중인데 너무 빠져서 힘드네요 라고 하는 댓글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저도 들고 있는데 힘들어요 하는 그런 댓글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자들 또는 세력들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된 거예요. 개미들이 사면 안 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들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보면 되고, 돈은 어차피 돕니다. 이 환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면서 환절기를 잘 즐기고 난 다음에 겨울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겨울은 뭡니까?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하락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장을 잘 대비하고 계시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전장에는 잘 버텼는데 오후장이 왜 빠집니까? 그러면 순환매가 돌면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환절기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하루아침에 영하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위가 정점을 찍고 이제 더위가 꺾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내일부터 눈 오고 영하로 빠지고 얼음이 열고 막 파카 입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서서히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건데, 지금 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잖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테마주가 빠질 때
지수가 내려가지는 않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나 되다 보니까 얘들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게 되겠죠. 얘들이 빠져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잘 버텼던 기업들도 아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여름이 왔을 때 33도 정도만 되면은 몸이 좀 약하신 분부터 해서 약간 더위 질병들이 좀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멀쩡하게 잘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36도,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들도 아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지수가 이렇게 오늘처럼 막 6%대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요. 사실 종목들이 못 버텨요. 오늘 올라가려고 했던 종목들도 야 오늘은 아니다. 다음 날을 잡자. 야 오늘은 아닌갑다. 이런 식으로 다 밀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오전에 봤던 우리가 순환매,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던 이런 시장, 그리고 코스닥과 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는 매수의 기회가 왔으니 이번 주가 뜸 들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뜸을 들이면서 이제 시장에 돈이 도는지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DR 상장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재평가받는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ADR 상장이 그냥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하죠. 신규 상장 그 테마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위에서 버틸 것 같기 때문에 손절하시려거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새로 사러 들어갈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시장 이야기 시황 좀 길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앞으로 순환매가 돌아올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묵혀뒀던 종목들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다리고 계신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삼성 SSD예요. 네,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43만 원. 43만 원에 5% 비중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익권이신데 오늘 좀 올라가네요. 저번 주 금요일과 네, 오늘 올라가셨네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이 종목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삼성 SDI 최근에 계속 쭉 하락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 종목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매수를 잘했죠. 일단 매수가가 올라갔을 때 산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닥은 아닌데 저는 아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바닥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이 아니었을 시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은 깊게 빠지지 못해요, 시장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텼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2차 전지 테마가 끝난 테마도 아니고 로봇 테마로도 엮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과거에는 그냥 전기차 테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 쪽이 이제는 그냥 로봇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엮여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 쪽으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배터리 쪽으로 해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피지컬 AI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연말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얘가 핵심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주축이 돼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핵심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약간 우리 사이드 메뉴라고 하죠. 본 메뉴, 우리가 밥이라든가 국과 같은 메인 반찬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냥 반찬들.
격가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은 5%밖에 안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결국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매수가 괜찮고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55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때 팔아낸다라고 그냥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바닥을 안 잡은 것뿐인 거지 이 회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밀려 내려가면 30만 원에서 35만 원쯤에서 추가 매수 고민하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종목은 문제 없습니까? 삼성 SDSI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망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 망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이상한 우리가 뭐 동네 슈퍼마켓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삼성 SDI가 괜찮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얘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종목이죠.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시겠죠? 네. 네, 전문가님께 삼성 SDI 앞으로의 목표 효과와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이스페스타시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고요.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에 15% 비중이요. 아, 우리 시청자님 좀 고점에 들어가셔서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질 때마다 답답하셨겠어요. 네. 아, 네. 네, 어떤 지금 추가 점이 매수를 네. 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약간 반등이라고 할까요? 살짝 올라와 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님,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아요. 15만 5천 원인데 사실 저도 지금쯤이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되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고점에 사면 살수록 박살을 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생각보다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네. 거기서 추가 매수하면 비중은 많아지고 매수가는 그대로 위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와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내일 올라가서 내 본전까지 가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내려가게 되면은 나는 그냥 계속 고점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산 게 더 좋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럼 뭐 한다고 삽니까? 애초에 안 들어가는 게 답인데 이렇게 잘못 들어갔으면 인정을 해버리는 게 맞아요.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라고요. 이거를 어설프게 바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빠졌을 때가 아니라 보통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최고가에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그죠? 네. 뭐 지금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게 이 회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상장되면서 16만 5천 원에 들어간 게 딱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 이틀 동안에 사신 거예요.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죠. 26년 동안 딱 이틀만 15만 5천 원 이상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걸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거 제일 고점에 산 거죠 뭐. 그러면 내가 제일 고점에 사면 돈 벌기가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팔까요, 거잖아요. 그냥? 그죠?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다 팔을까요? 반등 나올 때 하지 파는 게 말고? 제일 좋긴 하죠.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고통받으실 건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갔구나. 지금 차트 보니까 이 모양일 때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함부로 손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을 수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샀을 수 있는데 시장은요 원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네, 하락을 맞아요. 그냥 계속 반복을 해요 얘가. 그러면 네.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오는 게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락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이 끝나야 상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청자님이 원하는 건 상승이잖아요. 그죠? 잠깐 그렇죠. 반등 조금 나오고 빠지고 조금 나오고 빠지고는 5월 달에도 한번 반등 나왔다 빠졌고 6월 말에도 또 올라왔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계속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빠질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락도 그냥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파동이라는 걸 그리면서 빠져요. 우리 겨울이 오는 것도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를 반복하다가 엄청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락은 최근 일주일 하락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 장기적인 추세 하락 속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끝나야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와요. 네. 그럼 그 하락이 끝날 때까지는 괜히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 늘렸다가 장기적인 추세 하락을 다 뚜려맞게 되면은 나는 계속 위에서 비중만 많아지게 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고통받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들어가는 게 일단 1번인데 들어갔으면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들어가는 게 1번입니다. 근데 들어갔으면은 방법이 네. 없어요. 그냥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까지 빠집니까 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60에서 한 70%그 정도 빠졌을 때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통계적으로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0% 빠지면 6만 원이고요. 70% 빠지면은 얘가 지금 70%까지 내려갔을 때가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빠져야 7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6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시청자님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가 싫으니까 고가에 안 들어가는 게 1번이라고 제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1번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미 이렇게 됐으면 사실 저도 해드릴 수 있는 게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주식이라는 거 운이 조금 따라주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운이 좀 따라가지고 얘가 반등이 좀 세게 여기서 나와버리게 되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10만 원 손절하는 것보다는 13만 원 손절하는 게 조금은 덜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원까지 운이 따라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팔아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잘못 샀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지금 반등이 없고 운이 좀 안 따라줘서 반등이 없이 그냥 반도체들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서 힘이 잃어버렸다. 그럼 얘도 아마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니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6만 원이나 4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저기까지 내려가야 뭘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기서 사야 되는 자리를 지금 사신 거예요. 원래는 들고 가면서 저기까지 막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 들고 편안하게 사시다가 얘가 5만 원 됐을 때 그때 사야지 돈을 벌어요. 원래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은 방법이 딱히 없다. 반등 나가면 13만 원대 정리하시는 걸 보고 내려가면은 6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네네. 내려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자. 비중이 지금 적지 않아서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5%였으면 오늘 말고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한 9만 원쯤에 추가 매수 일단 한 번은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요. 5%였으면. 네. 근데 15%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해결이 골치 아파져요, 점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냅둬놨다가 회사가 나쁘진 않거든요. 돈을 못 벌거나 뭐 상패 위험이 있거나 이러면 가져가는 게 정말 리스크인데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못 탔을 뿐이에요, 시청자님이 그냥. 네. 회사 정말 좋은데 흐름을 잘 타가지고 우리가 밑에 사서 올라갈 때 딱 이득 봐야 되는데 제일 위에 사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귀신에 다음번에. 씌었나 봐요, 제가. 원래 그래요. 주식은요. 나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것처럼 사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자꾸 이렇게 뭐라 짓을 잘안 하고 해요. 자꾸 똑같은 말 하는 게 제발 제 말 듣고 한 명이라도 비싸게 안 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서울에서 언제 저거 안 하세요? 강의 좀 하세요. 안 그래도 강연에 서울에서. 좀 있으면 안내 나갈 건데 이번 주 서울에서 합니다. 아, 이번 주요? 네, 저 이번 주에 갈게요. 서울에서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할 전문가님 거니까 한번 나중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강연에 좀 그 일정 나올 거니까 그것까지만 좀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또 앞으로 새로운 종목을 접근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K오션 플랜트 네, 2만 원에 10%요. 2만 원에 10% 비중이요. 네, 우리 이거를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네. 해야 할지 어찌할지 궁금해서 상담한 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 지금쯤이면 가능할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방금 전 상담도 이제 추가 매수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번 우리 SK 오션플랜트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 지금쯤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뭘까요? 내 종목은 다르겠지. 내 종목은 추가 매수 되지 않을까? 네.
업종이 다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그런가요? 주식의 원리는요. 모든 종목 생각 한번 해보시면 사실 이 주식 방송도 되게 제가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게 주식하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만 해내면 되는데 다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고 앵커님도 그러고 싶고 시청자님들도 그러고 싶을 거고. 그럼 누가 그렇게 하기가 더 수월하고 누가 그렇게 더 잘할까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제가 좀 더 네. 잘할 수 있을 거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세상이 널렸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싸게 사서 비싸게 잘 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자꾸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싸우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두가 그냥 싸게 사서 모두가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싸우는 도중이다라는 걸 이해 안 하고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빠졌으니까 추가하면서 딱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이 종목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주식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주식에 대한 뭐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더라라는 통계치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냐 저떻냐보다 우리가 이 회사를 봤을 때 딱 처음 보게 되면 SK 오션 플랜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겠죠. 근데 이 이름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부터 해서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무제표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열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겁니다. 차트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람들이 이 주식을 딱 처음 열면요 무조건 차트부터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차트를 보고 이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차트부터 처음부터 보게 되어 있는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차트를 보면서 고정관념 같은 게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패턴이란 걸 배우고 패턴이란 걸 외워버리게 되거든요. 주식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고 뭐 우리가 주식 관련 책을 보면은 다 나오고 증권사에서도 차트 교육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패턴을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우리가 교육시키는 내용 중에서 방송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드리는 게 바닥을 만들 때는 쌍바닥이 중요하다. 고점을 만들 때는 쌍봉이 중요하다. 쌍봉을 그리거나 고점을 여러 번 맞게 되면은 거기가 천장이 되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날씨를 보면서 먹구름이 끼면 비 올 확률이 높다. 안 올 수는 있지만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 차트예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만들어진 차트 모양이 이렇게 M자 모양이 보이시나요? TV에? 아, 예, 예. 요 M자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쌍봉이라고 불러요. 쌍봉. 쌍봉이 나오면은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식계에 있는 증권사 사람들, 전문가들, 차트 좀 배웠다는 사람들, 책을 조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쌍봉을 알고 있어요.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하락의 징조, 하락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배우게 되고요.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손절해야 된다고 배워요. 대부분 전부 다요.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걸 보면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차트 딱 열었는데 쌍봉 그리고 있어요. 사고 싶을까? 안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겠죠. 안 사고 싶어요. 배운 사람들 안 사고 싶어요. 들고 네. 있던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쌍봉에 저점 깨질 때 손들하고 나가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네. 쌍봉 저점 깨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손들하고 나간단 말이죠.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면서 쌍봉이네 위험한데 그리고 앞에 한번 봉을 만들고 크게도 봉을 한번 더 만들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도 몇 년 동안의 흐름도 쌍봉이거든요. 야 이거 심각한데 잘못하면 이건 하락의 징조, 하락의 전조 현상이고 크게 빠질 수도 있겠는데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인식이. 그래서 이 종목을 잘 안 사요. 그러면 잘 안 사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안 사주니까. 시장이 이걸 사줄 생각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쌍봉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차트 모양이. 아니 차트 모양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걸 사요? 그냥 안 살려고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물리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빠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사줄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 하는 게. 그렇죠. 내가 빠져서 내가 물려서는 추가 매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줘야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면 차트상에서 어떤 의미가 나왔을 때 이걸 사게 되느냐? 쌍바닥을 그려야죠, 이제는. 네. 쌍봉은 싫어하는데 쌍바닥은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그린다거나
또는 지난 저점을 지켜주는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얘를 지금 시장에서는 사려고 한다, 살려고 하지 않는다? 안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뭐 지금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물렸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11,000원 정도가 지금 지난 저점이기 때문에 저기서 반등 나가나 안 나가나 쌍바닥을 만드나 안 만드나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이 종목은 시청자님은 몰려있지만 남들은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는 게 이런 공부를 좀 해라는 거예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차선과 신호를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죠. 그거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뭐를 어떻게 할지가 계획이 서죠. 그러니까 차트를 모르고 주식을 하는 건요. 눈 감고 그냥 차선도 모르고 신호도 모르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는 사람도 위험해 보이고 하고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는 게 이런 거 기본적인 공부는 남들이 하는 거 알고 있는 것만큼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별로 사면 안 되는 자리인데 사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쌍바닥 잡을 때까지는 다른 종목들은 추가 매수할 쌍바닥을 그리고 바닥 그리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할 수는 있지만 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 13,000원만 떨어져가지고 그때 네. 안 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금액으로 지금 떨어져서 한번 상담 한번 드려본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제가 이 상담 전에 이수페타시스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냥 매일같이 떨어지는 종목은 없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밀물 썰물처럼 낮과 밤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빠져요. 지난 저점에 11,000원 기준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추매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죠. 거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저기 저 지지가 안 되면 사람들 정말 많이 손들어하는 자리입니다. 지지가 돼야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지. 저거 지지 안 되면 폭락 나오는 자리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 하는 게 맞다. 사람들이 사주나 안 사주나를 눈치껏 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확인 안 되면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단 강연회 장소와 시간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장소와 시간 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그럼 강연에 어떤 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제 상담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강연회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주 강연회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똑같습니다. 순환매는 어차피 돌고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순환매 장세를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큰 착각입니다. 순환매 그렇군요. 장세가 역사적으로 패가 망신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만드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IMF 때도 상승 끝나고 순환매 장세 오고 하락 나오고 2007년도에도 서브프라임이죠. 네. 2007년 상승장 나오고 순환매 오고 하락이 나오고 2017년도 상승 나오고 순환매 나오고 하락을 하고 2021년도도 상승 나오고 순환매 나오고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예요, 이거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주식을 많이 시작합니까? 하면 상승장이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상승장에서도 초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에 들어오죠. 남들 네.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주식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순환매 장세 두드려 맞고 다 물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순환매 장세가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내가 저점에 사서 올라가는 방법을 알면 모르는데 네. 대부분 사서 지금 상담하는 거 보세요. 어디 사는가? 다들 고점에 사서 물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점에 올라왔다 빠지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물리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순환매 장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지옥이라고 부르는 장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딱 정신줄을 딱 잡고 매매하지 않으면은 계좌가 정말로 순식간에 눈녹듯 사라지는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세에서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되겠고 이번 주 토요일 제가 녹원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순환매 장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이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ALX 일렉트릭이요. 네,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9,500원이요. 네, 비중은 얼만큼 들고 계실까요? 60%요. 아,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또 무겁게 들고 계신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격은 24만 9,500원인데 비중이 좀 굉장히 무거워요. 60% 들고 계신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좀 가져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오늘 상담하는 종목 모양새들, 차트 모양새들, 그리고 위치들, 테마는 다 다르고요. 네. 종목도 좀 다 다르지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부 다 지금 문제인데 이분이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생각하는 게 비중 때문입니다. 네. 60%거든요. 비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싸게 사는 데만 한 2,000원 사놨으면은 또는 한 주 사놨으면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반토막 나도. 여기가 지금 30만 원 샀다 하더라도 반토막 나면은 한 주만 딱 사놨으면 15만 원 날리는 거거든요. 아깝죠. 소고기 몇 번 사 먹을 돈 날리는 거니까. 근데 뭐 제 인생은 크게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여기에 뭐 몇 천만 원 들어가 있다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의미가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고가일수록 적게 사는 수가 저의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비쌀수록 적게 사고 쌀수록 많이 사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비싸졌는데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보통 이런 분들은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청자님도 아마 지금 1년 미만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나요? 네. 네,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 다행히 상승장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들어온 시기가 딱 들어왔는데 주식하러 들어왔는데 상승장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LS 일렉트릭도 아마 3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줬을 건데 하필이면 내가 끝물에 들어온 거예요. 끝물. 영화로 네. 치면은 끝나고 엔딩 크레딧 막 올라가는데 들어온 거예요. 영화관에. 그 나는 이제 보려고 앉았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좀 기다려보니까 계속 물려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의 끄트머리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남들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생각 때문에 비중을 이렇게 크게 실어버리는 실수를 범해요. 원래 다 그래요.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초보자일 때 전부 다 그래요. 조바심이 나거든요. 남들 다 돈 벌었다는 애들 못 벌었으니까 난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크게 먹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좀 크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다음번에 안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돈부터 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투자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배움이고 뭐고 내 돈 이러고만 있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공부나 배움이나 뭐 이런 거 성장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 자금부터 빼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뺄 건가 하면은 주가가 아까 이제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반복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시청자님이 1, 2, 3, 4 다음에 숫자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긴장하셔서 그래요. 긴장하셔서 1, 2, 3, 4 다음의 숫자가 뭐가 올까요? 네, 5요. 네, 그죠. 긴장해서 그렇죠, 그죠. 네, 5가 오겠죠, 그죠? 예, 예.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 4, 6, 8 다음에 뭐가 올까요? 10이요. 그렇죠. 그 긴장 풀리고 나니까 좀 이제 머리가 확 돌면서 내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왜 이 질문 하냐면 차트도 그런 순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보고 있어서 그렇지. 차트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이제 올라가고 그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차례예요. 올라가는데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죠? 예. 내려가고 있는 방향에서 내려올라 해봤자 시청자의 매수가 가지고 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이 흐름대로 간다면. 근데 주식은 규칙적으로 근데 움직여요, 이게, 원래. 이게 저기 제가 샀다가 30만 원 정도의 일부를 팔고 지금 남은 거 60%. 그렇죠. 원래 초보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부를 팔았는데 이제 일부 판 거보다 물리는 돈이 더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의 격언이 뭐냐면 주식 초보들이 돈을 벌면은 시장에 몇 배로 뱉어낸다라는 원래 격언이 있어요. 이거는 몇십 년 된 격언이에요. 이번에 올해만 처음 생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늘 그래 왔던 거예요.
옛날에 소크라테스 아시죠?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뭐 그리스 시대 때 막 소크라테스 시절에도요, 젊은 애들이 요즘에 철딱서니가 없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거 요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옛날이랑 지금이랑 초보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유 압니다. 근데 다 그 겪었던 이야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반등 나갈 때 정리하고 나간 다음에 주식 시장에 잠시 돈을 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배우고 가는 게 나아요. 예.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아까 순서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내 돈 하니까 지금 이 배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크거든요. 네. 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차트 보는 법부터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청자분들은 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시청자님은 그래서 내 돈 나옵니까? 내 돈 본전 됩니까? 이거 궁금할 거예요. 그죠? 예. 원래 돈이 크면 그래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돈부터 빼시는 게 주식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단기 반등 나오면 본전 정리는 안 되더라도 20한 4만 원, 3만 원 정도 전에서는 저는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 보거든요. 예. 그때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비중부터 일단 빨리 많이 줄이세요. 이거는 이렇게 많으면은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이번에 타이밍 놓치게 돼서 만약에 이 흐름대로 계속 가게 되면 그 다음은 15만 원이고 그 다음은 또 12만 원이고 그 다음 10만 원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많다 보니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우리 차트 보는 방법, 주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공부하는 방법 익혀서 다음 종목에서는 또 좋은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종목은 유튜브 종목으로 한번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고요. 48,000원에 23% 비중입니다. 자, 3만 원 초반대 횡보 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인지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4만 원 초반에 이렇게 횡보 중이다라고 하는 게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네. 한 1초 정도 말을 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제가 침묵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네, 지금 저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쵸? 중이죠. 근데 말씀하고 하다가 계시죠. 이랬다고 이제 침묵하고 저는 조용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든요. 네.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 캔들이 몇 개 안 보여요. 아, 맞아요. 기기상에 그냥 한 개예요, 이거는. 저도 그래서 캔들이 몇 개 안 보이다 보니까 크게 보려고 할 때는 무조건 뭘로 보냐? 컴퓨터로 봅니다. 컴퓨터로 보거나 이렇게 HTS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움직였던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시청자님이 지금 3만 원에서 횡보 중이다라고 하는데 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 기간 지금 요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 머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 가격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횡보하고 있는 요 가격대는요. 지금 약 한 2주 정도 지속이 됐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횡보가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저 앞쪽까지 볼 필요 없이 그냥 최근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그냥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것만 보니까 횡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딱 요 정도 차트 개수만 보일 거예요. 한 기껏 많이 봐봤자 한 150개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이 캔들. 어쨌든 요 코앞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횡보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여기 앞쪽에 있던 요 자리도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 자리인데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기는 지금 마찬가지로 자, 이 자리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차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요 제일 우리가 꼭두개 있잖아요. 꼭대기. 요 꼭대기도 보시면 횡보하는 중인데요. 사도 될까요? 이렇게 크게 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볼 거면 전체를 봐야지 코끼리 거기 무릎에 있는 털 하나 보고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못 맞춰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크게 보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전체 흐름은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횡보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내려가는 도중에 생기고 있는 잠깐 쉬고 있는 단계일 수 있고 아직까지는 횡보인지 바닥인지 아직은 몰라요. 완전히 옆으로 전체 흐름을 봤을 때도 옆으로 가는 게 보여야 횡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질문한 거예요. 4만 원 사가지고 여기서 횡보하니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뭐 이거 가지고 그래요. 지금 요 며칠 가지고. 적어도 2달, 3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쉬고 있는 건지 더 내려가려고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코앞을 보는 습관을 좀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장은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올라가면 내려가
올라가서 쌍바닥 그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사면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내려갔을 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냅둬도 상관없겠다. 그리고 4만 원 가격 비싼 거 아니고 싸게 잘 샀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진입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만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쳐내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73,000원에 15%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앞으로 좀 이 손실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증시 방향성에 달려있죠. 증권주는요, 그냥 네. 코스피 지수랑 그냥 연동돼서 간다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증권주들은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가 나와야 그렇죠. 이익이 생기니까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증시의 딱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줄고 있다고 줄고 있다. 그러면 증시의 딱금이 줄어들게 되면 수수료가 줄어들 거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적극적인 매매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기다릴까요? 가만히 기다리죠. 가만히 기다리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이 안 되죠? 이제 매매가 수수료가 발생이 없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 수익은 줄어들 거라 예상이 되죠. 그래서 증시가 조정이 들어가면은 조정 들어가기 전부터 빨리 빠져요, 얘들이.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고점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탈출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설명하자면 참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지금 비공개로 이제 리밸런싱을 비공개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리밸런싱을 안 하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주식을 더 사주면, 연금이 더 사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금리를 이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부담되겠죠.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부담되겠죠. 자영업자 부담되겠죠. 전부 다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부터 팔아내야 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집부터 팔까요? 아니죠. 주식부터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증시가 하락세가 만들어질 거고요. 올 연말까지 금리를 2차례 정도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3차례나 4차례 올리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증시 폭락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증권주는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일단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 7월 달에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금리 인상하고 난 날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 금리 인상은 진짜로 또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지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7월 말쯤 되면은 그 돈들이 거의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들이 들어왔을 때 환율이 이제 제거 요소, 환율 하락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환율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증시가 또 출렁거리거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증시가 앞으로 화랑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하면은 그럴 돈이 없어 보여요. 시장이에요. 그리고 조건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돈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전 탈출은 조금 물 건너갔다 생각해야 되겠죠.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은 지금 차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무섭잖아요. 낮 때면 아무나 무서워요. 근데 밤 때 자면은 낮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무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그때 팔자. 그래서 55,000 내지 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는 걸로 보고 잘 정리하자. 증권주는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이제 상담 들어보면서 증권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순환매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강연의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춤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